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효미입니다. 미래 신도시의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트램의 민간 투자 사업이 결국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트램 사업은 정부의 2008년도 미래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트램 도입을 전제로 신도시 중심부 특화상가도 조성돼 있었는데요. 10년간 공전하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래 신도시는 트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트램 사업이 무산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도시 중심부에는 트램을 겨냥한 트렌지 몰이 조성됐고요. 또 인근 지역 아파트는 트램 덕분에 고가에 분양됐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시는 LH가 트램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서울시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절정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과요. 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죠. 중랑구 상봉동 신축 오피스텔 매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상담도 일어났습니다.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부동산 이슈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이죠. 한성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자 여러분, 그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보시면서 어떤 정보를 제가 드리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요. 저는요,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요, 어차피 결정이 되면 그때 아시면 되거든요. 미리부터 고민을 할 필요 없다. 예, 제가 사람은 살면서 100년도 못 살거든요. 근데 1000년의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왜 1000년의 고민을 할까요? 예, 그거는요, 어떤 정책은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또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가 그렇다. 보유세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용두사미가 된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나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데 미리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정책이 이렇게 변경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정책 변경될 때 그때 말씀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미리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서울 청약통장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뜨거운지 돈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왜 사십니까? 첫 번째는 주거 안정이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사두면, 특히 아파트 사두면 돈이 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되더라. 그 다음 또 안전하잖아요. 자산이. 자, 주식은 폭락할 수 있죠. 부동산도 폭락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태어나서 주택에서 살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원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원시인도 반드시 자기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택의 소유는 항상 끊임없이 발생되는데 바로 서울은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돈 버는 방법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 당첨이 되면 돈 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보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또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실 분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은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자, 어느 지역? 자,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요. 아파트 투에 나옵니다. 자, 아파트 투에 보시면 청약 정보라는 걸 눌러보세요. 청약 정보를 눌러보시면 아파트 정보 경쟁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이제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7월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 민영주택이에요, 주로. 민영주택.
공공주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은 어디냐? 서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서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서울. 그럼 서울 나옵니다. 클릭해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다 나오죠. 자, 서울 클릭해서 주택 조회를 이렇게 눌러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무 조그맣게 나왔네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민영주택 쭉 나오죠. 이미 끝난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앞으로 할 겁니다. 언제? 예, 곧 하는 거죠. 오늘은요, 오늘 어떻게 보니까. 자, 힐스테이트 신촌도 나왔네요. 신촌이면 어딜까요? 어떤 분이 신촌이면은 마포구 쪽 아닌가요? 아, 마포구도 있습니다. 신촌이요. 그렇지만 또 서대문구가 있어요. 신촌대로를 중심으로 길을 건너면 마포구, 또 길을 그 북쪽으로는 서대문구에 속해 있죠. 힐스테이트 신촌 어딘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바로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글씨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서대문구죠. 서대문구 북아얀로 11마길입니다. 345세대. 예, 오늘 공급을 하네요. 자, 청약통장 있으시면 늦는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모 보험회사에서 이런 얘기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청약 접수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면 얼마 번다? 예, 5억 법니다. 5억. 5억이요, 5억. 여기서. 5억이라고요. 5억. 예, 5억을 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청약 접수 나오죠. 특별 공급 7월 3일 날, 예, 해당 지역 서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예전에도요. 서울입니다. 자, 기타 지역은 경기도고요. 자, 근데 기타 지역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서울은요. 예, 미접수 없어요. 기타 지역까지 안 간다. 자, 이런 기간이 상당 기간 갈 겁니다. 제가 좀 예언해 보면요, 5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예,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될 거다는 거죠. 5년 동안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없어요. 아파트가. 이번에 또 박은선 서울시장님께서 재선됐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 여기 재개발 지역이요. 이따 그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현 1-1 재개발 지역인데 그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특별공급은 2018년 7월 3일 날이고요. 1순위. 자, 1순위 언제다? 2018년 7월 5일이네요. 7월 5일 날이 D-Day입니다. 7월 9일 2순위 간다? 안 갑니다. 죄송하죠. 2순위 안 갑니다. 예, 2순위 늘 준비하고 싶다면 예, 접으세요. 예, 2순위 못 넣습니다. 자, 무조건 1순위만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금액을요. 일반과 특별공급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여기 여보.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이상하네요. 이게 59제곱미터가 없죠. 52는 있는데, 자, 52는 있다. 52가 23평 또는 어떤 지역은 22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23평이다. 그럼 25평은 어디로 갔나요? 25평이 왜 없을까요? 희한하네요. 자, 희한한 게 아니죠. 예, 왜 없느냐? 59제곱미터 25평이 서울에는 현재 가장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볼게요. 예, 왜 조합원들이 가져갔는지요. 한번 볼게요. 왜 여기 보면요, 부가현 1-3으로 돼 있죠. 1-1이죠. 참 1-1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에요. 조합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기 평형 누가 가져갔다? 조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조합원들이 자기 땅과 자기 집을 투자해서 지금 재개발하는 거니까요. 그 집을, 오래된 집을 부시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녀 세대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녀 세대. 자, 자녀 세대인데 좋은 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좋은 층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열층 또 좋은 평형은
누가 가져간다? 조합원들이.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나오는 거는 1층, 2층, 3층 또는 4층. 예, 잘 나오면 5층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층 받는다고. 근데 저층을 당첨되신 분들은 또 분양권을 전매합니다. 대체적으로. 분양권 전매 기간이 끝나면요. 근데 지금은 전매할 수 없죠. 준공하고 입주 시점에 등기가 난 다음에 전매가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하고 전체 쭉 있죠. 일반하고 일반 공급세대수. 그 다음에 특별공급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지금 보면, 예, 일반은 200세대. 예, 특별공급은 145세대. 그래서 345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싸면 또 할 수도 없어요. 예. 자, 볼게요. 37제곱미터 A타입이네요. 37,000. 37제곱미터 B타입 37,000. 42제곱미터 A타입 41,500이죠. 자, 여기 23평형 볼게요. 52제곱미터죠. 5억 1,000이네요. 5억 1,000. 23제곱미터, 23평이죠. 자, 23평이 5억 1,000. 굉장히 고액으로 나왔죠. 예전에는 5억 1,000이면요. 25평형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29평형, 이런 게 나왔던 겁니다. 23평형이면 이 지역은요, 3억대였어요.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84제곱미터 볼게요. 84제곱미터 A타입 8억 9,900이네요. 거의 9억이네요. 그 밑에 B타입 8억 9,500이고요. 또 C타입은요. 8억 8,500이고요. D타입은요. 8억 4,700이죠. 그러면 저는 이 금액만 봐도 어느 지역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F타입 같은 경우는 보니까 8억 9,900이네요. 그 다음에 G타입도 8억 9,700이고요. 아마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D타입입니다. 8억 4,700입니다. 자, 8억 4,700은 결국은 누굴 따라간다? 예, 결국은요, 8억 9,700 정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갑니다. 여기 가장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왜 분양가가 싼 거는 싼 게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의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입지가 안 좋거나 또는 역하고 멀거나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어떻든 가격은요, 비싼 가격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비싼 가격. 자, 그러면 40평대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 11억 9천만 원이 나왔네요. 11억 9천. 입주 예정일은 2020년 8월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3일 또 특별공급 끝나고 7월 5일이니까 7월 5일 날 많은 기대를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시행사는 부가현 1- 재개발이고요. 자, 재개발은 재개발 초과 이익 한 숫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예, 시공사도 상당히 좋네요. 예, 인기 있는 시공사죠.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 만약에 당첨만 되면 얼마를 벌어간다? 예, 제가 좀 예측을 해보면, 예측해보는 겁니다.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자, 예측을 해보면 플러스 5억은 벌어간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지역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가현 1-1입니다. 여기는요. 부가현 1-3이 도로가에 있어요. 현재 84제곱미터가 얼마냐면요. 13억이에요. 13억. 호가가. 자, 59제곱미터가 얼마냐면요. 현재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렇다면 그 지역이에요. 한번 볼게요. 59제곱미터가 없으니 만약에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해보자고. 여기는 52니까요. 자, 52는 23평이죠. 자, 59제곱미터가 만약에 일반 분양이 나왔다면 제가 봐서는 한 6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6억이에요. 6억. 일반 분양가가요. 자, 6억이면 이 지역 어떻다? 제가 1-3이 10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억이요. 10억. 예. 자, 10억의 거래가 된다면 예, 입주 시점이 얼마?
4억의 시세 차이가 난다는 거죠. 4억. 4억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직장생활 30년 해보세요. 4억 벌 수 있나요? 못 벌어요. 저는 제가 굴지기업만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하고 뭐 S, 그 다음에 공기업까지요. 공기업 따져도 이렇게 뭐 안 됩니다. 연봉 한 1억 2천원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4억 못 벌어요. 30년 안에요. 직장생활만 해보세요. 예. 자, 이렇게 당첨만 되면 벌어가니 노또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신길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길. 자, 이런 지역 경쟁률 어떻게 된다요? 자, 52제곱미터, 84제곱미터 경쟁률 제가 봐서는 50대 1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 다음 시간은 8, 9형 말씀드렸는데요. 경쟁률이요. 300대 1 넘어갔습니다. 어떤 지역은 어떤 타입은 500대 1도 넘어갔고요. 자, 이런 지역은 500대 1도 넘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8억 이거 왜 그러냐니 돈 4억 벌어가기 때문에요. 4억이요. 예. 4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4억 큰 돈이죠. 우리 김영미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봐도 4억 벌려면 한참 걸리실 거예요. 자, 이거 당첨만 되면 얼마 벌어간다? 4억에서 5억은 벌어간다. 근데 돈 걱정하지 마세요. 당첨됐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 가격이요. 이게 전세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 분양가가 전세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당첨만 되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변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또 이 지역도 가보시고요. 오늘 제가 돈 벌어드리는 팁 정보 드렸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633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네, 문자 상담도 열어놨습니다.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정보일 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이고요. 위치는 3호선, 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13제곱미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8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총 7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보시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1억 6,800만 원까지 되니까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9,200만 원입니다. 네, 전세 시에는 임대 금액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요. 이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본 지역은요. 지하철에서 초초 역세권이에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서요. 지하철 3호선하고 6호선에 약수역입니다. 약수역. 예, 초초 더블 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안정된 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뭐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인도 많아요. 이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또 호텔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관광 특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예, 전세 월세 수요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인근 매물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뛰어난 황금성과 희소성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지역도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다 있고요. 주차 1세대 1주차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상가미 회사가 많아서 황금성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내놓으면 내일도 팔리는 그런 물건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향후 재개발 가능성도 있어요.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급증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역 상당하게 초초 역세권이기 때문에 대학생 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망도 좋고 남향입니다. 남향. 햇빛이 잘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료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여건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를 보시면요. 지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성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위성을 보시면요. 바로 중구 구립도서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로 약수역 붙었죠. 그렇다고 뭐 지하철 지나간다고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옆에가 어디다? 네, 그 옆에가 바로요. 국립극장 있죠. 동국대학교 있죠. 이렇게. 동국대학교입니다. 이거예요. 또 신라호텔 있잖아요. 그 옆에. 신라호텔. 이게 있고요. 장충체육관이 있고요. 이게 다, 또 이 지역은 관광특구죠. 예, 동대문 관광특구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 약수역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상업이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산도 많아요. 이렇게 공원도 많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또 산책로도 있고요. 이 장춘남 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장춘남 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상당하게 입지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뛰어난 입지 여건의 중구 신당동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호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말씀드리면 주택 재개발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주택 재개발 세부 현황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만세대입니다. 만세대. 그렇다면 주변의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 삼척동자도 알죠. 집값이 오르는 거죠, 주변. 근데 오래된 거보다는 새 거를 찾습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렇다면 새 거, 예, 다세대, 신축 다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기 수요가 항상 있다고요. 바로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장충당 하면 또 뭐가 유명하냐면요. 우리 뭐 뚱땡이, 뭐 족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족발이 유명하잖아요. 뭐 뚱땡이 할머니 족발 이렇게 있습니다. 원조에 보면. 근데 이 족발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 보면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다 보니까 또 외국인도 많이 와요. 또 외국인이 또 많이 오니까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재개발도 많죠. 관광특구 지역이죠. 또 나중에 레지던스 뭐 이런 걸로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장춘남 공원, 그 다음에 신라호텔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예, 얼마나 쾌적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굉장히 숲을 잘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대학생도 있어요. 동국대학교 있고요. 또 숭이 여자대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 리라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좋죠. 이 리라초등학교 단 흠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금이 1,400만 원이에요. 1년에.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쌉니다. 하여튼 그만큼 좋은 거죠. 예. 예.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수영부터 해서 승마까지 다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동안을 이 승마, 수영, 스케이트, 뭐 스키 다 배운다면 그다음 바이올린, 첼로 뭐 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도요. 모든 맞는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겁니다. 이 학교를 나오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산공원 및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또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국립극장 가까우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차 타고 가시면 기본 요금, 우리 택시 요금이 1,800원인가요? 예, 그거 아까워요. 걸어가서 5분 거리예요. 국립극장이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또 있어요. 24시간.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쉽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인데 여기 쉽니다. 안 돼요. 평일 날 오셔야 돼요. 평일 날. 새벽 몇 시? 예. 12시에 오셔야 돼요. 피크는 제가 보니까 4시까지 피크입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불야성이죠. 그때는요. 예.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특히 열대야 있다 그러면 이쪽 와서 관광하시면 되겠고요. 동대문 쇼핑센터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또 두 자로 시작하는데 그냥 가보세요. 시원하죠. 막 에어컨 빵빵 틀어놓는데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가죠. 바로 그런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매물들 어떤 장점들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매물 소개를 좀 해보면요. 전체가 2개 동이 있습니다. 2개 동이 있는데 7층입니다. 7층이고요. 대리석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1세대 1주차 가능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내부를 한번 볼게요. 내부로 보면요. 투룸 구조입니다. 여기는 투룸 구조고요. 호텔급 인테리어로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남향입니다. 남향입니다. 자, 그러면 7층 중에 몇 층이다? 4층입니다. 4층. 4층. 너무 꼭대기도 아니죠. 또 중간층도 아니고 조금 중간층도 위층이죠. 4층이니까. 그리고 전망이 또 좋아요. 이 지역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로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는 대리석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같은 거 또 우리가 인덕션을 또 무료로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도 무료로 갖춰져 있고요. 풀옵션은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덕션, 에어컨,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세탁기 이렇게는 갖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매물이죠. 중구 신당동 이 가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가격 분석 좀 착한 가격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에 나왔습니다. 자, 2억 8천이고요. 월세로 보면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금액은 1억 6,800 정도가 가능합니다. 자, 실투자액은 9,2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3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5천만 원이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매물입니다.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위치는 3호선, 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이고요. 네, 임대 시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1억 6,800만 원까지 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 9,2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는 임대 금액 2억 3천만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 5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대표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혹은 문자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